일본 사무라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알랑방구 끼면서 진정하게 무릎 꿇고 항복을 딱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본 사무라이는. 근데 지금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 좌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알랑방구 끼는 듯 하다가 또 니네들은 전범이야 하고 또 옛날 100년 전의 상처를 막 해집죠. 예. 이거 안 믿어요. 일본 애들은요. 미친놈들이라고 취급합니다. 아주 멸시를 합니다. 이런 놈들을. 인간 같지 않게 생각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본 애들은 강자가 있으면 강자한테 약자가 팍 죽는 거, 무릎을 딱 꿇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약자가 강자한테 빨리 배우는 거, 그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문재인하고 좌파들은 이놈들은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맞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개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굴복한 것도 아니고, 이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정부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놈, 이름도 떳떳하게 안 밝히죠. 이 병신이죠, 이거. 예? 이름도 떳떳하게 안 밝혀. 17일 저녁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그 부당성을 알리는 간담회에서 일본 우익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일본 우익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조선을 정벌하자고 했던 인물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이게 다 이빠른 말이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자고 해서 1965년 박정희 대통령님이 한일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거 뒤집어 엎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5년도에 일본하고 위안부 합의서 체결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근데 그것도 뒤집어 엎었잖아요. 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대한민국은 벌써 2번이나 일본이랑 국가 간의 합의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번의 합의서를 짓밟고 찢어버리고 100년 전 과거로 돌아갔던 게 문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된대. 이게 정신병자들이죠, 이 새끼들이요.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된대. 건설적인 대화를 했어요. 일본에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 문재인에게 대화하자, 협의하자, 라고 일본이 몇 번씩 제안을 해도 그거 다 쌩까고 일본 제안을 무시했던 게 문재인이잖아요. 건설적인 대화하자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건설적인 대화하자고 이러니까 정신병자 소리를 듣죠. 뭐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면서 또 아베 신조의 신자하고 아베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신자하고 또 다카스키 신사쿠의 신자하고 이렇게 신자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다면 미래지향적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동의할 텐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병. 이 청와대 관계자인지 정부 관계자가 메이지 시대 서방 관계와의 접촉 및 시장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일본은 오늘날 경제 산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 한국도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아니 여기 왜 갑자기 독재 국가가 나와? 예?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됐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 뭐 하자는 거예요, 얘는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기 좋게 다시 써봤어요. 이은길님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은길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자, 일본은 자, 전통사회에서 요 말을 이제 뺐어요. 그 정부 관계자가. 일본은 전통사회에서
서방 세계 접촉하고 시장 자유화 통해서 일본 경제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자, 요런 맥락으로 한국 말하는데, 한국은 독재 국가에서 무엇을 통해는 없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비하죠, 이 새끼요. 예, 정부 관계자 이 새끼 엄청 야비하죠. 자, 일본은 전통사회에서 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경제 얘기를 했죠.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성공을 얻었어. 이래놓고 한국 얘기할 때는 정치 얘기를 하죠.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 아주 야비한 새끼입니다. 좌파 새끼들이 이렇게 야비한 새끼들이에요. 자, 개발도상국에서 무엇을 통해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가 없고 선진국으로 갔대. 그러니까 이놈이 아주 야비한 게 일본은 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적 탁월한 성과를 이뤘는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놈이. 이 자리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발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놈의 새끼가 요거를 뺐어요. 쌍놈의 새끼가. 개후레 자식 놈의 새끼가 요 말을 요딴 식으로 넘어가요. 요런 말을 하면서 일본하고 반도체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독재 국가는 누가 독재국가? 독재 국가는 김일성 독재 국가, 김정일 독재 국가, 김정은 독재 국가만 있죠.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님은 독재 안 했습니다. 문재인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독재 안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재했다고요? 그러면은 문재인은 얘는 독재 더블 하나예요. 얘는요. 박정희 대통령님은 독재 안 한 거예요. 뭘 독재했어요? 누굴 죽였나요?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저렇게 법에도 없이 이론 하나 안 받았는데 감옥에 가뒀나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요 쌍놈의 자식이 말하는 거 보세요. 독재 국가에서 독재 국가 없었잖아요. 이 쌍놈의 자식은 북한 김정은 앞에만 가면은 아주 다리 덜덜덜덜 떨고 오줌 질질 싸죠. 이 쌍놈의 새끼는요. 진짜 독재는 김정은 독재인데 그 김일성 독재, 김정일 독재, 김정은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새끼들이 꼭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요딴 소리 떠들어. 개 쌍놈의 새끼들이. 요런 놈의 새끼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아베 총리의 이걸 통해서 다 망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망해야 돼요. 이 새끼들은요. 기본이 덜 돼 처먹은 놈들입니다. 아주 야비한 새끼들이에요. 자,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놈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아니,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돕겠대. 뭘 이해를 도와? 예? 일본 국민들은 문재인 싫어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는 거 싫어하는데, 아니, 일본에서 수출 안 해주겠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하고 일본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뭘 이해를 도와. 오지랖도 더럽게 넓죠. 오지랖이 너무 넓어. 그래서 아까 말한 사스마와 조슈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 떠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한 일본의 두 사람은요, 사스마 지방 사람하고 조슈 지방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냐면은 그 300년 동안 내려오던 도쿠가와 막부를 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얘기하죠. 동맹을 맺재. 협력하재. 그러면은 동맹을 맺어서 적대적인 그 상대방 적은 누구야, 이게? 북한 김정은이야? 누구야? 이거 없어요, 이게. 그냥 동맹 맺재.
아, 동맹 맺어가지고 뭐 하려고? 무슨 가치가 뭐야? 공동 가치도 없어. 그냥 동맹 맺재. 아니, 얼마 전에 문재인이, 예?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일본은 한국 동맹 아니다라고 걷어찰 때는 언제고, 또 오늘은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재. 동맹을 맺고 협력을 해가지고, 동북아시아의 기술과 혁신해서, 이딴 거 하지. 그러니까 이놈들이요. 일본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비굴하게 알랑방구를 끼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예, 어떻게 아베 총리가 존경하는 인물의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아베 총리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데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통찰력도 없고 역사 지식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또 현재 한일 경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진실성이 없는 그저 혓바닥만 나불거리면은 아베 총리를 살굴 수 있다라고 조선 놈들에게나 통하던 그런 아주 그 야비한 짓을 아베 총리한테 쓰는 겁니다.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알랑방구를 열심히 꼈지만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멸시합니다. 이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문재인이 사과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기자들 다 모아놓고 정식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죄송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거 사과하면은요, 일본이 문제 풀어줍니다. 근데 문재인 이 쪼다가, 문재인이 완전 쪼답니다. 얘는요. 이 새끼는 지가 일 저지른 거는 다 저지르고 막상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는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안 져. 책임을 안 져. 그 뒤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어. 그 호랑이가 눈을 딱 뜨니까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도망가서 숨어 있어. 그래서 그 깨어난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마을을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지가 나서서 맞서서 그 호랑이를 잡아 죽이던가 칼로 해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야비하죠. 문재인은요. 이 좌파 놈들이 다 그렇죠. 야비한 놈들입니다. 청와대에서 어저께 이 말을 청와대인지 정부 핵심 관계자인지 이 새끼 어떤 놈인지 말이죠. 이놈은 말이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의 부활을 돋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아주 멸시하는 멸시당할 짓을 아주 지가 자초에 매를 벌어. 거기다가 정부가 그 요시다 언급하면서 보복 철회하라. 이거 보세요. 보복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재인 저쪽에는 진짜 대가리가 없나 봐. 이 생각할 줄 아는 애들이. 이런 용어부터 쓰면 안 돼요, 경제 보복이라고. 거기다가 심상정, 이 좌파죠. 얘 하는 말 보세요. 아베 정부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된다. 아주 매를 법니다. 이것들이요. 아베 정부 버르장머리 고쳐달. 매를 법니다. 매를. 거기다가 심상정은 더 나가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죠. 강경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해. 일본하고 전쟁 한판 뜨겠다고?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지금 정말 일본이 뭔지 모르고 막 나오는 대로 짓거려요.
자, 한국 이놈들이 이렇게 개 망나니 짓을 막 떠들어댈 때 일본은 하는 말이 점잖습니까? 오늘도 일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은 중재위원회 관련해서 한국이 회답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밤 2시간이 지나면 12시까지 기다리겠다. 일본은 이렇게 점잖하게 나오잖아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중재위원회 니네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빨리 대답해. 니네 왜 중재위원회 나오는 거 자꾸 안 나온다고 뻑이냐? 니네 뭐 그렇게 잘났냐? 중재위원회 빨리 나온다고 해.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려볼게. 이러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전부 문재인이가 꼬장 부려서 이렇게 온 거죠. 예. 문재인이가 일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 와서 이런 거예요. 일본의 논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구해 보면 무시했고, 그래서 지금 사태가 악화된 거죠. 자,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은 더 이상 일본 편이 아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편이 아니다. 그런 결론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게 전략 물자로 쓸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주지 못하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다 얻었을 거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해. 문재인하고 이 좌파 쓰레기들이 말이죠.